옛날 옛적에 한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고요한 장수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맑고 투명한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물과 생계를 위한 물고기를 제공하는 삶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수에는 특별한 전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득히 먼 옛날 이곳에는 별나게 오랜 세월을 산다는 오래된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거북이를 불멸의 거북신이라 불렀는데 그 이유는 그 거북이가 수백 년을 살고서도 여전히 강하고 건강하게 호수 속을 헤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북신의 등껍질은 마치 세상의 지혜를 담고 있는 듯 신비로운 무늬로 뒤덮여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장수 마을의 사람들은 거북신을 매우 숭배했고 그를 만날 수 있는 날은 대단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첫 번째 만월이 뜨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호수로 모여 거북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흥겨운 음악과 춤으로 거북신의 장수를 축하했습니다. 거북신은 물 위에 떠올라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의 점성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호수에 몇 년째 가뭄이 들고 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모두 거북신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호수로 나와 거북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풍성해진 호수 덕분에 마을은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거북신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그에 대한 믿음을 굳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서구의 지식과 과학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많은 장소에서 전통신앙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장수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받아들이면서 호수가 더 이상 신성한 장소가 아닌 단순한 자연의 일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노인들은 거북신의 전설을 잊지 않았고 가끔씩 호수에 나와 올려다보는 달아오른 달 아래의 고요한 물결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새로운 세대가 마을에서 자랐고 현대 문명의 이기 속에서도 그들은 거북신의 전설을 통해 장수 마을의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매년 가장 큰 만월이 뜨는 날이면 호수에 모여 예전처럼 작지만 소중한 축제를 엽니다. 그날에는 호수에서 느리게 나온 오래된 거북이 한 마리가 여전히 사람들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장수 마을의 거북신 전설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으며 마을의 공동체 정신과 자연에 대한 감사함을 계속 되새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오래전 남원 지역에는 깊고 울창한 산속의 마고할미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할머니가 살고 계셨다. 그녀는 남원의 모든 생명체를 돌보고 보호하는 신령한 존재였으며 마고할미의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사람들은 그녀가 신의 딸이거나 혹은 산이 온 그 자체라고 믿었다. 마고할미의 이야기는 매년 열리는 남원의 큰 굿에서 중심적으로 회자되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남원의 사람들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성대한 굿을 벌였다. 이 굿은 마을 어귀에서 시작되어 면 단위의 여러 마을로 이어지며 마지막에는 큰 강가에 도착해 성대한 제사를 올렸다. 굿이 시작되면 제사장으로 나온 마을의 원로들이 마고할미를 기리는 노래를 부르며 굿판을 펼쳤다. 노래와 장단이 맞춰지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굿판에 모여들어 춤을 추고 음식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마고할미에게 마을의 곡식과 가축들이 무사히 성장하고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했다. 전설에 따르면 마고할미는 매년 이 굿을 통해 사람들에게 응답했다고 전해진다. 어느 해는 풍성한 풀을 손에 들고 나타나 곡식의 풍년을 예고했고 또 어느 해는 은빛 뱀을 때리고 모아 병의 퇴치를 약속했다고 한다. 마고할미가 모습을 드러낼 때면 굿판의 사람들은 그녀가 불멸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느꼈고 그 감사함에 마고할미를 향한 언어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고할미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인간 세계에 큰 자비를 베풀었던 날에 대한 것이다. 당시 남원은 큰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논밭이 타들어가고 나무들은 시들어갔으며 심지어 강마저 바닥을 보일 지경이었다. 남원의 주민들은 굿을 열어 마고할미에게 간절히 구원의 손길을 요청했다. 굿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하늘이 푸르게 트이고 어딘가 신비로운 광채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그 광채가 서서히 구름을 만들고 마침내 비가 되어 남원의 대지를 적셔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내 생명력이 대지로부터 다시금 피어났고 마고할미의 전설은 더욱 굳건한 바탕이 되었다. 남원의 굿에서 마고할미의 전설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매년 되새기는 전통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 서로를 더욱 굳건히 이어주었고 매년 열리는 굿은 오랜 전통을 토대로 한 끈끈한 결속을 대변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의 작은 마을 장성에서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최신 기술보다는 전통적인 가치와 풍습을 소중히 여겼고 그 중심에는 영산이라는 신성한 산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산을 신령님의 집이라 믿었고 그곳에서 여러가지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영산은 그 자체로도 숭고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산을 둘러싼 수많은 이야기로 그 신비로움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마을 어귀의 영산주막이라는 작은 술집이 있었는데 이곳은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이자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밤 주민들이
모여 하루의 고단함을 풀고 오래된 전설들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영산을 지키는 신령님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술이 몇 잔 돌아간 후에는 누군가가 흥미진진한 영산 전설을 꺼내들기 마련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영산의 도깨비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영산의 기슭에 오두막을 짓고 살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숲으로 들어가 산의 정기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웃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웃음과도 같았고 도깨비의 장난스러운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노인은 웃음소리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발견한 것은 작은 도깨비들이 곡식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노인을 보고 놀라서 순간적으로 사라지려고 했지만 노인은 그들을 달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영산의 도깨비들은 다른 마을과는 달리 친절하고 재미있는 농담을 좋아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인과 도깨비들은 친구가 되었고 노인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항상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가뭄이나 다른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도깨비들은 마을에 비를 내리게 하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도깨비가 지닌 선량한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고 덕분에 영산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영산을 대할 때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도깨비들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신령님과 도깨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작은 제사를 올렸고 그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성의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의해 전해지며 마을이 전통을 그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으니 비밀스러운 영산 마을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소중한 정신적 유산이었고 서로 간의 유대감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장성의 민속신앙은 이렇게 세대를 넘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영월의 깊고 울창한 숲속에는 신비로운 여우가 살고 있었다. 그 여우는 보통 여우들과는 달리 인간의 말을 깨우치고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영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달빛 여우라 불렀다. 그녀는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 숲의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이 모습을 살펴보고 있다. 어느 날 밤 달빛 여우는 특히 밝은 달빛 속에서 산책을 하다 마을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젊은 남자가 숲 근처에서 피리를 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의 피리 소리는 깊고도 울림이 있어 여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멈춰 서서 감상하게 됐다. 그녀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다워 한참을 듣고만 있었다. 그러던 중 달빛 여우는 그 젊은이가 사람들이 소문하던 뛰어난 피리 연주자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마을의 축제에서 연주를 맡고 있었고 매 늦은 밤마다 숲속에서 연습을 하며 완벽한 연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달빛 여우는 그의 연주에 감동하여 밤마다 그에게 다가가서 피리 소리를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빛 여우는 그 젊은이에게 얹히게 되었고 그의 질투 많은 연인이 이를 눈치채고 말았다. 연인은 여우를 질투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그녀는 마을의 장로들을 찾아가 숲에 사는 여우가 마을을 해치고 있다는 악성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젊은 연주자는 자신의 연주를 감상하는 여우가 오히려 자신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여우를 보호하려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여우의 존재가 얼마나 치유적이고 신비로운지를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달빛 여우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을 드러내며 종종 마을 축제에 방문하여 연주자와 함께 밤을 공유했다. 그녀는 연주의 혼까지 이해할 수 있었기에 연주자의 음악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이렇게 여우와 연주자는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마을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영월 지역이 전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매년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마을은 그들의 이야기를 머금은 음악으로 가득 차 오른다.